우주의 조약돌이 전하는 작은 지식의 큰울림. 저는 레알 우주의 속세계를 알려드릴 안될 과학의 궤도입니다. 1971년 4월 소련이 개발한 최초의 우주정거장 살루트, 1973년 5월 미국 최초의 우주정거장 스카이랩, 1986년 2월 소련의 2세대 우주정거장 미르. 이렇게 인류 역사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던 미국과 소련의 다양한 우주정거장 개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붕괴 이후 우주 개발 협력의 시대가 열리며 1998년 11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국제우주정거장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이 국제우주정거장은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 16개국이 개발에 참여했고 무려 축구장만한 크기로 하루에 지구를 약 16회 가까이 공전하며 다양한 우주 실험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은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에 건설되는 대형 우주 구조물로 사람이 반영구적으로 생활하며 실험이나 관측을 하는 연구 기지입니다. 지구 상공 약 400km 위에 떠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지구에서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국제우주정거장이 중요한 시설인 만큼 운영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국제우주정거장을 만드는데 120조 원 이상이 소비되었고 연 4에서 5조 원의 엄청난 유지 비용이 사용된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우주정거장을 운영하기 위해 참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주정거장은 인간이 우주에서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우주선보다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어 보다 확장된 임무 수행 및 연구가 가능하며 우주왕복선을 통해 수송된 물자를 공급받고 우주비행사 교대 등이 가능한 정거장의 역할도 맡고 있죠. 이처럼 국제우주정거장은 인류가 우주로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시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큰 비용을 투자할 만한 높은 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우주정거장 ISS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ISS는 1998년 10월 10일 러시아의 자랴 모듈과 12월 4일 미국의 유니티 발사를 시작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던 미국과 러시아의 독자적인 기술들이 만나게 되면서 각기 다른 기술적 차이를 극복하며 새로운 통합과 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우주정거장은 개별로 역할을 수행하는 모듈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한 번에 커다란 우주정거장을 궤도에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닌 모듈을 하나하나 쏘아 올려 우주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도 국제우주정거장은 구분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실험 모듈, 거주 모듈, 저장 모듈, 이동 모듈 등 각국의 다양한 모듈들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는 우주비행사는 임무에 따라 3명에서 최대 6명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약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생활하며 실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정거장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해내고 있을까요?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인들은 낮은 중력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거운 신발을 신거나 손잡이를 잡고 걸어다니며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 역시 고정시킨 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식사 역시 개봉하기 쉬운 통조림이나 냉동 건조식품을 먹죠. 화장실에 들어가면 발걸이와 손잡이가 설치된 용변기가 진공청소기처럼 작동하고 모든 것들은 비닐봉지에 밀봉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낭과 몸을 벨트로 고정하여 선체로 잠에 들게 되는 것이죠. 우주정거장에서는 장시간 무중력 공간에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신체 변화를 측정합니다. 근육, 골격, 순환기 변화 등을 측정하며 무중력 조건에서 치료가 가능한 질병들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약해진 신체 부위를 강화하는 운동 및 영양 대책, 면역 체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는 우주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 필수적인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ISS의 과학자들은 우주 공간의 마이크로 중력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의 위치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는 중력이 물, 기체, 수증기 등과 같은 유체의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죠. 이 미세 중력은 동식물의 생장, 유전, 단백질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우주에서는 지상과 다른 형태의 단백질 결정이 형성되고 있어 ISS에서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유전학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에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ISS에서는 상추, 양배추, 케일, 무 등 15종의 식물 재배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장기간 우주 탐험을 하며 지속 가능한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죠. 이를 토대로 현재는 약 100여 종의 식물이 우주에서 재배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우주정거장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정거장은 무중력 상태가 아니다? 놀랍게도 우주정거장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가 된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고도 110km까지 올라가도 지표면의 중력 대비 겨우 3%가 줄어드는 것이고, 지표면에서 약 400km 상공의 우주정거장 높이에서는 중력의 크기가 겨우 12% 정도 줄어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정거장에서 우주비행사들이 둥둥 떠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주정거장이 끊임없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비행사의 관점에서는 우주정거장이 지구를 돌며 만들어내는 원심력과 지구의 중력이 서로 상쇄되어 거의 무중력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쉽진 않겠지만 만약 우주정거장이 그 자리에 멈춰 있다면 90% 정도의 지구 중력으로 무리 없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주정거장에서는 여러 번의 아침을 맞이한다. 우주정거장은 시속 28만 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지구를 회전하고 있습니다. 지구 주위를 하루에 약 16바퀴 정도 돌게 되죠. 이에 우주비행사는 하루 16번의 아침을 맞게 됩니다. 잠을 잘 때도 몇 번씩 해가 뜨기 때문에 우주선의 모든 창문을 닫은 뒤 안대를 꼭 착용하고 수면을 취한다고 하는데요. 깨어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자주 착용해야 하죠. ISS에서는 다양한 우주 실험들이 수행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주정거장 역사상 가장 특이한 실험으로 꼽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일란성 쌍둥이를 각각 지구와 우주에서 생활하게 시킨 뒤 신체 변화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약 1년간 실행된 실험의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우주에 있던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의 텔로미어가 길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고, 그 외에도 면역체계와 뼈, DNA 등 신체 중 약 7%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이는 상당히 흥미로운 실험 결과로 남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해로운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졌죠. 우주에서도 인스타그램을, 지구에서처럼 우주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SS의 우주비행사들은 여가 시간에 인기 드라마를 보거나 SNS를 통한 소통까지 문제없이 해낼 수 있죠. 2016년 ISS에서 귀환한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도 SNS를 통한 ISS의 생활과 다양한 실험 등을 공유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주인들 역시 지구와 비슷하게 휴식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이 새삼 흥미롭게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사가 진행하는 최초의 달 궤도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의 건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루나 게이트웨이는 인간이 달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연구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달 표면에 기지를 건설하기 전 지구와 달 사이의 물자 수송 및 통신 등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줄 계획입니다. 머지않아 달 궤도 우주정거장이 생기게 된다면 인류는 지구를 넘어 화성 및 태양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인류는 지구를 떠나야만 하는가, 지구의 위기와 그에 따른 대안, 우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작은 지식의 큰 울림, 우주의 조약돌과 함께한 안될과학의 궤도였습니다.